정부가 주관한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유엔 사령부 주관의 정전협정 기념식이 서울과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의 길로 나올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의 기술 이전 협의를 위한 한미 방산기술 전략협의체 첫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부는 KF-X는 물론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문제에도 협의했습니다.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 대남 전단을 유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사한 봉투를 발견하면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3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기념식을 열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 넘게 이어지던 전쟁이 중단됐습니다. 총성이 멎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픈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3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오는 그날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과 지난 63년간의 발전을 기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용감한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지켜온 정전협정,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6.25 참전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 당시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였던 안토니오 마이클 뮬러 씨 등 3명이 태국 무공훈장을, 1962년부터 프랑스 6.25 전쟁 전사자 추모 행사를 지원하고 한불 동맹 강화에 기여한 패트릭 보두엥 프랑스 하원 의원이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정전협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유엔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도 함께 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63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공의 중요 요인이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전 후 63년간 쉼없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판문점. 이곳에서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주관으로 정전협정 6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유엔사 주요 인사를 비롯해 우르스 게르베르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국의 사절단과 6.25 참전용사 등 100여 명이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세계를 돌며 공연 중인 스위스 군악대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르스 게르베르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는 중감위는 정전협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지탱하는 작지만 중요한 기둥이라며 정전협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과 함께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전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et me just say a few words about how important it is for us to commemorate these 63 years. The Armistice Agreement itself has been very important to the prosperity and success that has been see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know that this is an interim condition. This is not the final condition. Armistice is not the final condition. It's the interim condition toward ultimately reunification. We have work to do in the meantime to preserve it. 한편 북한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지만 북한군 2명이 판문점 남측 주요 인사들의 동태를 사진에 담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과 4대 개혁 추진 국민운동본부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한 세계 67개국 국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해 동아일보 사옥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진행된 이번 퍼레이드에는 월드피스 자유연합 회원과 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의 국기를 들고 행진하며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데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없다며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 대남전단을 유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지난 22일 김포 인근 한강에서 수거한 비닐봉투 안에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한의 전쟁 승리 기념일로 왜곡한 대남전단이 있었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띄워보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강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전단 유포는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만약 국민들께서 유사한 봉투 등을 발견하면 봉투 안에 유해한 물질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 곧바로 인근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강 하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기술 전략협의체 첫 고위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기술 이전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미 방산기술 전략협의체 첫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미 측에서도 국방과 외교 분야 차관급 인사가 각각 공동의장으로 참석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선 방산기술 협력 관련 주요 외교 사안과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한국형 전투기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21개 항목의 수출 허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 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측은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도 미국에 요청했으며 미 측은 이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기술 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지난 3월 실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전북 전주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각각 2곳 등 전국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 7천여 제곱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여 제곱미터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일대는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해제되면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건축행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를 비롯해 남양주시 별내동과 태계열리 일대,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와 횡성군 가담리, 묵계리 일대 등 390여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 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관할부대와 협의가 이뤄진 건축행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대와 전남 영암군 용당리 일대,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대 등 7만 1,400여 제곱미터는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행위가 제한되고 협의가 이루어진 공공사업의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됩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지난 26일 독도함 함상에서 영화 인천 상륙작전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함상 시사회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장병사랑 캠페인인 땡큐 솔저스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당시 불가능에 가까웠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인천으로 가는 길을 열었던 해군 첩보부대의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됐습니다. 해군은 이번 시사회를 통해 장병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함정기동과 군함 차량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뉴스에선 정전협정 63주년을 맞이해 미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얘기를 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재섭 기자가 편역한 책 끝나지 않은 전쟁을 보고 6.25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KNN 방송 길재섭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출판하신 책의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책 가운데 미국인 참전용사가 썼던 2부의 원제목은 Korea We Called It War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 내용과 함께 좀 어우러져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저인 이제 코리아 위 콜드 잇 워는 덴질 바슨이라는 한국전 참전 용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1999년에 이 책을 펴냈는데 사실은 한국전쟁에서 돌아간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책을 쓰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왜 나중에 이 책을 쓰셨는지도 여쭤보고 제목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좀 여쭤봤는데 그분은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에 한국전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 내었던 인식이 역시 내전이라든가 국지전으로만 보는 것이 불만이었고 이걸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전우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는데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인들에게 이건 분명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른다라고 We Called It War라는 제목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굉장히 상세한 전투 기록들이 담아 있고요. 사실은 이 책을 번역서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이 미군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전에 대한 인식과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본인들의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인 충격도 상처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이 아직 이분들에게는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판으로는 내면서 그 참전 용사들 만난 것을 더하면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제목에서도 사실은 좀 그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책 내용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통상 이제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책들은 많이 저도 봤다고 했는데도 이런 사병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룬 건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생동감 넘치는 대목들이 많았다고 할까? 그런데 기자님이 뽑는 최고로 인상 깊은 대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덴질 바슨 저자 같은 경우는 서부전선에서 중공군하고 주로 이제 전투를 치렀는데요. 그 고지전을 치르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알다시피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하는 전투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사실은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걸 많이 보긴 했지만 책을 통해서 보는데도 이분이 주로 이제 전투를 했던 곳이 리틀 지브롤터 고지, 지금 연천군에 있는 고항산이라는 고지인데요. 그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감제고지라는 그 시야가 아주 튀어 있는 중요한 고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뺏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고 어떤 날은 갑자기 이제 추수감사절에 밀려오는 중공군을 맞아서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제 계속 고지를 지켜냈던 얘기라든가 고지에 다시 올라갔는데 중공군 시체가 한겨울에 그대로 뻣뻣하게 얼어 있는데 옆에 이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고 그 참호에서 그대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나란히 서서 그 전투를 치르고 했던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고요. 또 좀 재미있었던 건 이 박격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박격포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건 알았는데 이분의 그 전투 기록을 보면 박격포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책 중에 표현을 보면 정말 자신들의 그 바지 뒷주머니에라도 박격포탄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딱
따라다니는 그 포탄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좀 치열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시냇물이 아주 시원해서 마셨는데 조금 옆에 가보니까 시체들이 누워있고 그 시체 썩은 이제 그런 물을 마시면서 너무나 시원하게 마셨다는 얘기라든가 정말 실제 전쟁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기억나는 대목들이 너무나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6.25 전쟁과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날에도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길 기자 역시 39개월간 이제 군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 장병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 대목들이 혹시 책 속에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이 덴질바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했는데요. 기초 보병 훈련을 받으면서 독도법이라든가 그 무기를 다루는 법이라든가 지휘관이 없을 경우에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병사들이 계속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전쟁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기초적인 훈련들을 충실하게 받았던 게 그리고 체력 훈련이라든가 그런 게 자기를 한국의 고지전에서 살려줬다라고 책 속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우리 지금 현역 장병들 역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쟁이 벌어지면 사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하는 게 군인의 임무인데요. 이 책에서도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정말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만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어디든지 침투를 하고 어디든지 가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좀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KNN 길재섭 기자와 함께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길 기자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관한 영원한 교훈으로 알려진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행복이 이름도 낯선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정전협정이 있은 지 63주년, 과거 6.25 전쟁에 참전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군 병장 출신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국위 선양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빈틈없는 안보의식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국군 장병 여러분,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국 방위를 위해 흘리는 땀은 전쟁과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땀방울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전우애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최후 보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국의 안전과 평화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 화이팅!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날입니다.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63주년이 됐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